인도네시아 어촌마을에서 가난한 부모님을 도와서 종일 비린내 나는 생선을 다듬어 팔던 25살 마야 알린. 그녀의 꿈은 유명한 변호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 그녀에게 알코올 중독 아버지가 매일 지겹도록 하는 소리가 있어요. 여자가 무슨 공부냐. 시집이나 가라는 폭언과 툭하면 집어던지는 술병에 상처를 입는 폭력 속에서도 변호사의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가난과 폭력, 그리고 차별이 일상이던 그녀의 운명을 바꿀 단 한 줄의 공고문. 한국 교환학생 전액 장학금. 모두가 한국에 팔려간다고 비웃으며 조롱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액 장학금을 받는 교환학생으로 선정되고 한국 땅을 밟은 순간 마야는 안전과 기회, 그리고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회를 만났죠. 인도네시아 작은 어촌마을 소녀가 국제 법조계의 중심에서 펼치는 감동 실화. 그녀는 대한민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진짜 놀라운 반전을 맞이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마야처럼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행을 선택한다면, 한국 최고, 안전한 길만 선택한다면 한국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동부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난 마야 알린입니다. 바다 냄새와 어부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일상이었던 그곳에서 자랐지만 저는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시당하는 일이 많았어요. 마야야, 아침 먹고 바로 시장으로 와서 일 도와라. 어머니 세라의 목소리는 늘 냉정했습니다. 마야는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새벽 4시부터 생선을 다듬으러 시장으로 나가는 어머니에게 딸의 공부는 사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아버지 라만이었어요.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수입도 줄어드니 노름으로 한탕하려다 빚만 늘어나고 돈을 갚을 길이 없으니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 돈 버는 건 나뿐인데 여자가 무슨 공부를 그리 열심히 해. 술에 취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 온 집안이 전쟁터가 되었거든요. 그날도 아버지는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집에 들어왔어요. 제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는 또 뭐냐? 시집이나 잘 가면 되는 계집애 가. 아버지가 제 책을 집어던졌어요. 종이가 흩날리는 소리와 함께 제 마음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라만, 그만해요.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어머니가 말렸지만 아버지는 더 흥분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높이 치켜들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키우니까 딸이 버릇없이 구는 거야. 그 순간 제가 소리쳤어요. 싫어요. 저는 공부하고 싶다고요. 아버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이 버릇 없는 것이. 순간 아버지가 손에 들고 있던 술병을 제게 향해 던졌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술병이 제 머리 위로 스치며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죠.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몇 개는 제 팔을 스쳤어요. 마야.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만 가득했죠. 저는 순간적으로 뒷문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맨발로 마을 골목을 달렸어요. 유리 파편에 베인 팔에서 피가 났지만 아픔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바닷가 방파제까지 달려와서야 멈췄어요. 팔의 상처를 바닷물로 씻으며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죠. 그때 한국 드라마에서 본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거기서는 여자도 당당히 꿈을 꾸고 자신의 일을 하며 살아가더라고요. 특히 K-팝 가수들의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골아떨어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제 팔의 상처를 소독해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야야, 참아라. 아버지도 힘드시니까. 어머니의 위로가 더 서글플 뿐이었어요. 반면 제 남동생 리안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술에 취해도 리안에게는 손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우리 집 기둥이라며 챙겨주었어요.
그런 편견이 옳지 않아 가슴이 답답한 밤이면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을 벗어나면 정말 다른 세상이 있을까?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막연한 희망이었지만 그것만이 제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어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새벽부터 술 냄새를 풍기며 집을 나갔고 어머니는 시장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저는 팔에 상처 자국을 긴 소매로 가리고 학원으로 향했죠. 복도를 걷다가 게시판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눈에 띄는 공고문 하나가 붙어 있었거든요. 한국 교환학생 전액 장학금 프로그램 모집.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한국이라고요? 제가 밤마다 드라마를 보며 꿈꾸던 그 나라 말인가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항공료부터 학비, 생활비까지 모든 것이 지원된다는 거였죠. 1년간 한국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라니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조건도 까다로웠어요. 영어와 한국어 실력, 학업 성적, 그리고 면접까지. 특히 한국어는 기초 수준이라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지만 예상대로 반응은 차가웠어요. 한국이 어디야? 거기서 뭘 한다고? 아버지는 술 한 잔 걸치며 비웃기만 했습니다. 여자가 혼자 그런 먼 곳까지 가서 뭘 하겠다고. 얼른 돈이나 벌어 빚 좀 갚아줘라.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야야, 현실을 봐라. 우리 같은 집안 아이가 무슨 해외 유학이야. 친구들의 반응도 비슷했죠. 특히 데비가 가장 독했어요. 마야, 너 정신 나갔냐? 한국어도 못하면서 무슨 한국 유학이야? 혹시 팔려가는 거야? 아시아 남자들은 여자를 물건으로 본다던데. 모든 사람이 저를 비웃고 반대했지만 오히려 더 가고 싶어졌어요.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싶었거든요. 밤마다 인터넷 카페에 가서 한국어를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로 발음을 익히고 온라인 사전으로 단어를 외웠어요. K-팝 가사를 따라 부르며 억양도 연습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야입니다. 거울 앞에서 수십 번 연습했어요. 발음이 어색해도 계속 반복했습니다. 지원서 작성도 쉽지 않았어요. 영어로 자기소개서를 써야 했는데 왜 한국에 가고 싶은지 진심을 담아 적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동부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여성에게 교육 기회가 제한된 환경에서 자랐지만 한국 문화를 통해 여성도 꿈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원서를 몰래 제출한 후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마야 알린 학생, 한국 교환학생 1차 서류 심사에 합격하셨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죠. 면접 당일 컴퓨터 앞에 앉으니 긴장되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한국인 심사위원들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마야 씨. 한국어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야 알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달간 연습한 한국어를 자신있게 말했어요.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한국어를 어떻게 배우셨나요?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으로 관심을 갖게 되어서 독학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20분간 면접이 진행되었어요. 제 꿈과 목표, 한국에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믿을 수 없었죠. 정말 제가 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바닷가에 나가 파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세상으로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첫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활주로, 거대하고 현대적인 공항 건물이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공항에서 내린 순간부터 문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선 공항 자체가 너무 깨끗하고 넓었어요. 인도네시아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죠.
바닥이 반짝반짝 윤이 날 정도로 깨끗하고 모든 시설이 최첨단이었습니다. 와, 이게 정말 공항이야? 혼자 중얼거릴 정도로 감탄스러웠어요. 출입국 심사대에서도 놀랐습니다. 직원들이 정말 친절했고 절차도 신속했어요. 무엇보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안내방송이 나오는 게 신기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을 때 영어로도 안내되어 있고 그 외에도 일본어, 중국어 등 4개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는 것 방문 예약 이용 안내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외국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시스템 곳곳에 스며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도 충격적이었어요. 기차가 정말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좌석도 편안하고 무엇보다 정시에 출발하고 도착하는 게 놀라웠죠. 인도네시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와이파이가 공짜로 되는 거야? 대중교통에서 빠르고 신호가 강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방문 예약 이용 안내도 정말 신기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니 한국의 IT 인프라 수준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대학교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도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방은 2인 1실이었는데 침대, 책상, 옷장이 각각 개인용으로 주어졌어요. 무엇보다 화장실과 샤워실이 따로 있고 온수가 24시간 나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여기서 살아도 되는 거야? 룸메이트는 베트남에서 온 리엔이라는 친구였어요. 저처럼 장학금으로 온 학생이었죠. 마야, 한국 처음이야? 나도 처음 왔을 때 정말 놀랐어. 리엔이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같은 동남아시아 출신이라 그런지 금세 친해질 수 있었어요. 첫날 밤 기숙사 주변을 산책하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여학생들이 혼자서 길을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여기는 밤에 여자가 혼자 다녀도 안전해? 리엔에게 물어보니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한국은 정말 안전해. 밤늦게 혼자 다녀도 괜찮아. 치안 수준이 이렇게 좋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집에서는 해가 지면 절대 혼자 나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밤에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니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다음 날 대학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을 때도 놀라는 일이 많았어요. 학교 시설이 정말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도서관은 24시간 개방되고 컴퓨터와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어요. 학생증 하나로 이 모든 걸 다 쓸 수 있다고요? 식당, 도서관, 체육관, 심지어 빨래방까지 학생증 하나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모든 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학교 식당에 가서도 감동했습니다. 다양한 메뉴가 있고 가격도 저렴했어요. 무엇보다 반찬이 무료로 제공되고 리필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죠. 이 정도 퀄리티 음식이 이렇게 싸다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학생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이렇게 잘 되어 있다니 한국 사회의 교육에 대한 투자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편의점에 갔을 때도 문화 충격이었어요. 24시간 운영되는 것도 신기했지만 무엇보다 다양한 상품들이 정말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어요. 컵라면, 김밥, 삼각김밥 등 간편한 식사를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첫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곳에서라면 정말 제가 꿈꾸던 것들을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이고 기회가 넘치는 이 나라에서 저도 새로운 저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나도 할 수 있어. 여기서라면 정말 할 수 있어. 처음으로 제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거였어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생활비였어요. 장학금으로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었지만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중 대학 국제교류팀에서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야 씨, 인도네시아어 통역 아르바이트에 관심 있으세요? 국제교류팀 담당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한국에 온 인도네시아 기업 대표단의 통역을 도와달라는 거였죠.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한국어와 영어 실력이 충분하시니까 가능하실 거예요. 처음 맡은 일은 인도네시아 섬유회사 대표단이 한국 기업과 미팅할 때 통역하는 거였어요. 하루 8시간 통역으로 하루 일당 1,012만 원.
시급으로 따졌을 때는 약 12,000원에서 15,000원 사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첫 통역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회의장에 갔어요. 양복 입은 사업가들 사이에서 저 혼자 어린 학생이라 위축되었죠. 안녕하세요. 오늘 통역을 담당할 마야입니다. 인도네시아어로 인사하니 대표단이 반가워했어요. 어머, 정말 인도네시아 사람이네요. 한국어는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통역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긴장이 됐지만 차분히 통역했어요. 기술적인 용어들이 나올 때는 어려웠지만 양쪽 모두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드렸죠. 계약 조건에서 품질 보증 부분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품질 보증 조항에 대해 인도네시아 측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나요?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를 오가며 양측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인도네시아 대표가 저에게 말했어요. 마야 씨 덕분에 소통이 정말 원활했어요. 혹시 다음에도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 기업 관계자도 만족해했습니다. 통역이 정말 정확하고 자연스러웠어요. 다음 미팅 때도 부탁드립니다. 그날 받은 첫 통역비는 12만 원이었어요. 손에 쥔 돈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하루 일해서 받은 이 돈이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월 307만 루피아인 것을 생각하면 정말 큰 금액이었거든요. 한화로 환산하면 약 25만 원 정도인데 제가 하루에 번 돈의 2배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날 밤 가족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 오늘 첫 월급 받았어요. 얼마나 받았는데? 어머니가 궁금해하셨어요. 하루 일하고 12만 원 받았어요. 12만 원?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야? 계산해서 알려드리니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하루에 그렇게 많이 받는다고? 정말이야? 자카르타 지역 2020년 최저임금은 월 426만 7,349 루피아라는 걸 생각하면 제가 하루에 번 돈이 인도네시아에서 한 달 최저임금의 절반 정도였어요. 아버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야가 정말 그렇게 벌었다고? 네,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 통역 일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통역 일이 계속 들어왔어요. 전시회, 기업 미팅, 공장 시찰 등 다양한 행사에서 통역을 했죠. 한 달에 8번 정도 일하니 월 100만 원 가까이 벌 수 있었어요. 두 번째 달급을 받았을 때 부모님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야야, 우리가 너를 잘못 봤구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여자라고 공부 못 시키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잘할 줄 몰랐다. 아버지도 술과 도박을 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딸이 이렇게 대단한데 아버지가 술만 마시고 있을 수는 없지. 가족의 인식 변화가 정말 기뻤어요. 제가 번 돈으로 동생 리안의 학용품도 사주고 어머니의 시장 운영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었거든요. 3개월째 되던 날 통역 일이 더욱 전문적으로 발전했어요. 정부 기관에서 주최하는 한국-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세미나에 참여하게 된 거였죠. 마야 씨,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행사거든요. 더 큰 책임감을 느꼈지만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어요. 이미 여러 차례 경험을 쌓았거든요. 그날 통역비는 하루에 15만 원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계산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 3개월 동안 번 돈이 아버지가 인도네시아에서 1년 넘게 벌어야 하는 금액과 비슷했거든요. 정말 꿈 같은 일이야. 혼자 중얼거리며 감사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준 기회, 그리고 제 능력을 인정해주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게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 적었어요. 한국에서 제 꿈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제 정말 확신한다. 여기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통역 일을 하면서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을 무렵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싶어졌어요. 룸메이트 리엔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마야, 너 유튜브 해봐.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학생이 살아가는 이야기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유튜브요?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너는 스토리가 있잖아.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거야. 리엔의 말에 용기를 얻어 유튜브 채널을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채널명은 동남아 소녀의 한국 생활로 정했습니다. 첫 영상은 정말 떨렸어요. 기숙사방에서 핸드폰으로 촬영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마야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어색한 한국어 발음과 서툰 편집이었지만 진심을 담아 만들었어요. 제 고향 이야기, 한국에 오게 된 계기, 문화 차이들을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첫 영상은 조회수가 겨우 50회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영상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인도네시아 음식과 한국 음식 비교였어요. 김치찌개는 인도네시아의 사유르 아삼과 비슷해요. 둘 다 신맛이 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양국 문화를 비교하니 조회수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3개월째 되던 때 터닝포인트가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소녀가 한국 편의점에서 충격받은 것들 영상이 갑자기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거예요. 24시간 편의점이 이렇게 많다니. 인도네시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어요. 이 영상이 조회수 10만 회를 넘어서면서 구독자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하루 만에 구독자가 1,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었습니다. 댓글들도 폭주했어요. 마야님 너무 귀여워요. 인도네시아 문화 궁금했는데 재밌게 배우네요. 사람들의 관심이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어요. 댓글 하나하나 정성껏 답글을 달았습니다. 6개월 후 구독자가 3만 명을 넘어서면서 지난 12개월간 공개 동영상의 유효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고 구독자가 1,000명 한국 유튜브 채널 조건을 충족해 유튜브 수익화가 가능해졌어요. 첫 수익금을 받았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였지만 제가 만든 콘텐츠로 돈을 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그 후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국 대학 생활, 기숙사 룸투어, 한국어 공부법, 인도네시아 전통 요리 만들기 등등. 특히 한국 남자친구 사귀는 인도네시아 소녀라는 제목의 영상은 조회수가 50만 회를 넘었어요. 10개월째 되던 때 구독자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실버 버튼을 받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정말 제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수익도 점점 늘어났어요. 구독자 50만 명 정도 되는 유튜버가 영상을 꾸준히 올렸다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 정도 버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는 이야기처럼 저도 월 3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게 됐습니다. 통역 수입과 유튜브 수익을 합치면 월 500만 원 가까이 벌게 됐어요.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가족들에게 영상통화로 근황을 전했어요. 어머니, 저 이제 유튜브로도 돈을 벌어요. 유튜브가 뭐야? 인터넷으로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고 좋아해주세요. 구독자 10만 명이라는 숫자를 설명해드리니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10만 명이 마야를 안다고? 우리 마야가 그렇게 유명해졌다고? 1년 후 구독자가 15만 명이 되었을 때는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에서 성공한 인도네시아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기도 했죠.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한국과 인도네시아 문화를 소개하는 일이 정말 보람찼어요.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는다는 댓글들이 가장 뿌듯했어요. 마야님 보고 저도 꿈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한국 생활이 완전히 자리 잡았을 때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통역 일을 하면서 만난 김민호라는 분과 가까워지기 시작했거든요. 민호는 한국 대기업 해외 사업팀에서 일하는 30세 직장인이었어요. 인도네시아 기업과의 미팅에서 처음 만났는데 제 통역 실력에 감탄하더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죠. 마야 씨,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배우셨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한국 드라마도 많이 봤고요. 그날 이후 민호가 종종 연락을 했어요. 처음에는 업무 관련 질문이었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발전했습니다. 한국 생활 어려운 점 없으세요? 혼자 와서 힘들 텐데. 괜찮아요. 오히려 여기서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있어요. 민호는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걸 도와주고 맛있는 한국 음식점도 소개해줬죠.
몇 달 후 민호가 정식으로 고백했어요. 마야 씨, 저와 사귀어 주시겠어요?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저와 한국인이 연애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민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좋아요. 저도 민호 씨를 좋아해요. 연인이 되고 나서 한국 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민호는 제 유튜브 채널도 응원해주고 촬영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더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대학원 진학 제안을 받은 거였어요. 마야 씨, 한국에서 대학원 공부해 보시겠어요? 법학대학원 장학금 지원도 가능합니다. 국제교류팀 담당자가 제안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박사과정, 이공계 석사과정 신입생은 등록금 100% 내개 학기 지급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전공은 법학으로 정했어요. 한국에서 변호사가 되어 두 나라를 연결하는 법률 전문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법무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었습니다. 법학대학원 입학 면접에서 교수님들이 제 배경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온 경험이 법학 연구에 어떤 도움이 될 것 같나요? 두 나라의 법 체계와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국제 법무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직접 경험한 문화 차이를 법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싶어요.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정말 기뻤어요. 이제 한국에서 2년 더 공부하며 변호사의 꿈을 키울 수 있게 된 거였죠.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반응이 놀라웠어요. 마야가 한국에서 법학 공부를 한다고? 우리 딸이 변호사가 된다고?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동네 사람들에게도 자랑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야 때문에 우리 가족이 유명해졌어. 변호사 될 거라고 하니까 다들 깜짝 놀라더라. 아버지도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술을 끊으신 후로는 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내가 딸을 잘못 봤다. 마야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줄 몰랐어. 민호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제가 법학대학원에 진학한다고 하니 정말 기뻐했습니다. 2년 더 한국에 있을 수 있다니 정말 좋아요. 변호사가 되는 마야를 지켜볼 수 있어서 기대돼요. 법학대학원 첫 학기가 시작되자 학부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법조문 공부, 판례 분석, 모의 재판 등 전문적인 법학 교육을 받을 수 있었죠. 특히 국제법 수업에서는 제 경험이 큰 도움이 됐어요.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법적 차이점을 실제 사례로 설명할 수 있었거든요. 마야 씨의 발표는 이론과 실제 경험이 잘 결합된 훌륭한 내용이네요. 교수님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유튜브 채널에도 법학 공부 내용을 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외국인의 경험을 공유하니 많은 관심을 받았죠. 마야님 덕분에 한국 법학 교육에 대해 알게 됐어요. 저도 법학 공부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뿌리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단순한 교환학생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에서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었죠. 무엇보다 민호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소중했어요. 그는 제가 변호사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줬습니다. 마야가 한국에서 변호사가 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 한국은 제게 제2의 고향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변호사라는 꿈도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하며 변호사의 꿈을 키워가던 중 한국 로펌에서 인턴 제안을 받았어요. 민호가 소개해준 국제 전문 법무법인이었습니다. 마야 씨, 우리 로펌에서 인턴으로 일해보시겠어요? 인도네시아 관련 법무를 담당하시게 될 거예요. 인턴이지만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사법고시 준비와 병행하며 로펌에서 일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특히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투자 계약서 검토 업무를 맡았는데 양국 법률을 모두 이해하는 제가 큰 도움이 됐죠. 6개월 후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어요. 연봉은 4천만 원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마야 씨, 앞으로 우리 로펌의 동남아시아 전문가로 성장해 주세요. 대표 변호사님이 기대를 표하셨어요. 첫 월급을 받고 가족들에게 송금을 시작했어요. 매달 500달러씩 보내드렸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정말 큰 금액이었죠.
마야야, 이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보내니? 어머니가 놀라며 전화하셨어요. 한국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법무법인에서 일하면서 공부하고 있답니다. 제가 보낸 돈으로 집도 수리하고 아버지의 어선도 새로 샀어요. 리아는 법학과 진학이 가능해졌고 어머니의 시장 사업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몇 개월 후 민호와 함께 인도네시아에 가기로 했어요. 가족들을 만나고 민호에게 제 고향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인도네시아 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모두 나와 있었어요. 3년 만에 만나는 가족들의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마야. 어머니가 달려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아버지도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셨죠. 우리 딸이 한국에서 변호사가 된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민호를 소개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마야를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딸이 한국에서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건 좋은 분들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며칠 후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어요. 과거에 저를 조롱하던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 자리였죠. 동창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한국에서 온 세련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거든요. 마야야. 정말 마야 맞아? 친구들이 놀라며 다가왔어요. 특히 데비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야, 너 정말 많이 변했다. 한국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법률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제가 차분하게 대답하자 친구들이 웅성거렸어요. 정말 마야가 변호사라고? 과거에 제 한국행을 비웃던 데비는 말을 잃었어요. 예전에 한국어도 못하면서 무슨 한국 유학이야? 라고 조롱하던 그 친구가 이제는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야야, 정말 대단해. 변호사라니. 민호를 소개하자 친구들이 더욱 놀랐어요. 한국인 남자친구도 있고 변호사까지. 정말 성공했구나. 몇 년 전에 너를 비웃었던 내가 부끄럽다. 진심으로 축하해. 데비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동창회가 끝난 후 혼자 바닷가를 걸어봤어요. 3년 전 아버지의 술병을 피해 도망쳤던 그 바닷가였죠. 정말 많이 변했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감회에 젖었어요. 그때는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변호사라는 꿈을 이루며 당당하게 돌아온 거였어요. 마을 사람들도 저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저게 라만네 딸 마야 맞나? 한국에서 변호사 됐다던데. 그래, 이제 매달 돈도 보내준다고 하더라. 동네 어른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뿌듯했어요. 예전에는 여자가 공부해서 뭐 하냐고 말하던 분들이 이제는 저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일주일간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 가족들이 공항까지 배웅 나왔어요. 마야야, 변호사 시험 꼭 합격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 네, 어머니. 꼭 한국에서 변호사가 되어서 더 많이 도움드릴게요. 비행기 안에서 민호가 말했어요. 마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더 알게 됐어요. 변호사가 되면 정말 멋질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민호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제 가족을 만난 후 민호의 마음도 확고해진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던 중 민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마야, 저와 결혼해주세요. 손에는 반지가 들려 있었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민호 씨, 정말이에요? 네, 진심이에요. 마야와 함께 평생을 살고 싶어요. 변호사가 된 마야와 함께 멋진 미래를 만들고 싶어요. 눈물이 나면서도 기뻤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만날 줄 몰랐거든요. 네, 좋아요. 민호는 곧바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걱정됐지만 민호 부모님이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마야 씨가 변호사가 되신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민호도 좋은 사람을 만났네요. 민호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법학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우리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민호 아버지도 흔쾌히 결혼을 승낙해 주셨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사법고시 공부도 더욱 열심히 했어요. 로펌에서의 경험과 법학대학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시험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마야 씨, 꼭 합격하실 거예요.
실무 경험도 풍부하고 이론도 탄탄하시니까요. 로펌 선배 변호사님들이 응원해 주셨어요. 드디어 사법고시 합격 발표 날이 왔어요. 인터넷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제 수험 번호가 보였습니다. 합격했어요.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어요. 정말요? 마야, 축하해요. 드디어 변호사가 됐네요. 가족들에게도 즉시 연락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 한국에서 변호사 됐어요. 정말? 우리 마야가 변호사라고?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공부 못 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 딸이 변호사라니.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도 목이 메이셨어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로펌에서 정식 변호사로 승진했어요. 연봉도 7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죠. 마야 변호사님 축하드려요. 이제 우리 로펌의 동남아시아 전문 변호사로 활약해주세요. 대표 변호사님이 축하해주셨어요. 첫 번째 담당 사건은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관련 법무였어요. 제가 양국의 법률과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유일한 변호사였기 때문에 의뢰인들이 많이 찾아왔죠. 마야 변호사님 덕분에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됐어요. 클라이언트들의 만족도가 높았어요. 유튜브 채널도 변호사 마야의 법률 이야기로 컨셉을 바꿨어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법률 차이, 국제 계약 시 주의사항 등을 쉽게 설명하는 콘텐츠로 구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변호사가 된 마야님 정말 멋있어요. 저도 법학 공부해서 마야님처럼 되고 싶어요. 전 세계에서 응원 메시지가 날아왔어요. 결혼식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각각 한 번씩 하기로 했어요. 먼저 서울에서 한국식 결혼식을 올렸죠.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는데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변호사 배지를 단 제 모습이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변호사 신부님 정말 멋있어요. 민호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결혼식에는 로펌 동료들, 법학대학원 친구들,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한국 친구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마야 변호사님의 성공 스토리에 저희도 감동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죠. 한 달 후 인도네시아에서도 전통 결혼식을 올렸어요. 가족들과 고향 친구들 앞에서 하는 결혼식이 더욱 의미 깊었죠. 마야가 한국에서 변호사까지 됐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요. 한국 사위도 얻고 변호사 딸도 얻고 정말 복받았네요. 아버지도 민호에게 깊이 인사하셨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섬에서 보낸 시간이 정말 행복했죠. 마야, 변호사가 된 당신과 결혼해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도요. 한국에서 꿈을 이뤄서 정말 행복해요. 바닷가를 걸으며 지난 몇 년을 돌아봤어요. 절망적이던 시골 소녀가 이제는 국제 법무 전문가가 됐죠. 앞으로의 계획도 세웠어요.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연결하는 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제 꿈이에요. 두 나라 사이의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는 만큼 전문 법률 서비스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거든요. 10년 후에는 제가 직접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불가능은 없다는 믿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결국 끝까지 도전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늘 한국의 기회와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야의 이야기가 가슴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대한민국의 가치를 세상에 전합니다. 감사합니다.